지난 2020년 애플의 새로운 M1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가 발매되었는데요. 기존 제품들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성능이라고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칩의 낮은 발열 덕분에 소음의 주범인 팬을 제거하여 저소음을 실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M1 칩은 어떤 칩이길래 경쟁사인 인텔과 AMD를 초긴장하게 만들었으며 CPU 시장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재과입니다. 투디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만 해도 CPU다 하면 그냥 인텔이다 하던 때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AMD나 또는 애플의 M1 칩 등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인텔이 오랫동안 독주해 왔지만 지금은 이제 강력한 라이벌들의 등장으로 인해 입지가 많이 흔들려지고 있지요. 거기에 또 모바일 분야에서는 인텔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옛날 PC가 메인이었던 시절에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거 합쳐서 윈텔이라고 했죠. 예. 그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윈텔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AIM, 에임 동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예. 애플, IBM, 모토로라 이렇게 셋이요. 아니 애플과 IBM이 손을 잡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윈텔 동맹이 하도 잘 나가니까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저 세 회사가 같이 동맹을 맺었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파워 PC입니다. 파워 PC 하면 한때 게임기 시장을 장악했던 CPU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의 게임기들이 모두 다 이 파워 PC 기반의 칩을 사용했고요. 애플의 폭망 게임기 PPN에도 사용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파워 매킨토시 라인부터 후에 인텔 칩으로 갈아타기 전까지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됩니까? 게임기 시장도 장난 아닌 분야인데 저 빅3를 다 장악했다면 대단하네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겠죠. 목표로 했던 PC 시장에서는 매킨토시 라인업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게임기나 외 인베디드 시장에서는 꽤 성공을 거두었어요. 사실 이때 에임 동맹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잡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던 때였습니다. 윈도우즈 95에 대항하기 위해 애플과 IBM이 손을 잡고 텔리젠트라는 OS 개발 전문 업체를 세웠었어요. OS까지도요? 예. 그런데 IBM과 애플이 합치면 뭔가 대단한 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완성된 결과물도 못 만들고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성공했으면 스티브 잡스는 다시 애플로 못 왔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나요? 예. 왜냐하면 2차 세대 OS 개발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OS를 외부에서 사오기로 했고 여기서 BOS와 스티브 잡스의 넥스트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넥스트를 인수하고 스티브 잡스도 복귀하게 됐죠. 아이러니한 게 저 두 회사 다 과거 애플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니 그럼 저게 잘 됐으면 지금의 아이폰도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요 AIM 동맹에서는 외로도 CHRP라고 커먼 하드웨어 레퍼런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네? 윈도우즈, 맥 OS, IBM의 OS2 등을 다 돌릴 수 있는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결국 맥 OS만 돌릴 수 있게 되어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원래 저런 기업들이 협작하면 결과물이 콩가루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형 회사들이 합치면 말이죠. 그렇죠. OS2도 초기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합작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하게 뒤통수 친 건 유명한 일화고요. 인텔과 HP가 손잡고 개발하던 CPU 아이테니엄도 쫄딱 망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파워 PC는 나름 성공작이긴 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신제품이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사실상 버려졌다고 봐야죠. 오만 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인텔이었는데 요즘은 각종 구솔수에 심지어 일부에서는 벌써 한물간 회사 취급하기도 하던데 예. AMD의 엔비디아 등등 잘 나가는 곳이 너무 많긴 해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시장에서는 초기 대응을 기민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죠.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가장 후회하는 일로 많이 언급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폰 실패, PC 시장의 축소 등으로 인해 한때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냐 했는데 웬걸 시가총액 2위이고 현재 애플을 추월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 AMD는 새로운 CEO 리사수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영 합리화와 CPU 구조 개선으로 라이젠과 베가 시리즈의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AMD는 현재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즉 생산 공장은 따로 없이 칩을 설계하고 생산은 외주를 맡기고 있고요. 과거에는 AMD도 직접 생산 공장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제조업체를 세워서
그곳에서 생산했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대만의 TSMC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그 ARM 등은 다 이런 팹리스 업체고요. 인텔은 그 자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설계도 하고 직접 생산도 가능한 업체는 종합 반도체 회사, 그 IDM이라고 합니다. IDM이요? 예. 그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를 그 위탁 생산만 하는 그 파운드리 업체로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직접 설계도 하기 때문에 IDM 업체고요. 그 TSMC나 그 방금 언급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곳이 전문 그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예. 인텔하고 AMD 예. 뭐가 더 좋습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딱 잘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소위 그 인텔파와 그 AMD파가 있는데 어느 한쪽 좋다고 얘기하면 저 큰일 납니다. 아이고, 소심하시게. 그래도 뭐 각자의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예전에는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정수 연산은 AMD가 빠르고, 뭐 부동소수점 연산은 인텔이 더 좋고, 뭐 AMD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인텔보다 훨씬 좋고. 근데 이런 얘기는 다 이미 옛날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인텔이 저 CEO 한 명 잘못 뽑는 바람에 그 꽤 고생을 한 반면, 그 AMD는 연구원 출신인 그 리사수의 전략에 성공해서 최근 호황인 건 맞죠. 최근에는 애플의 그 M1 시리즈가 아주 날이던데요. 아, 예. 성능으로 저것들 다 때려잡는다고 하던데. 아, 예. 그 일단 애플의 M1은 그 ARM 기반의 칩입니다. 그 이 ARM 칩은 그 ARM 홀딩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칩 설계 회사에서 개발했는데요. 이 회사가 그 원래는 그 80년대에 그 BBC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제조업체로 유명했습니다. BBC요? 예. 그 설마 그 영국의 국영방송 BBC는 아니죠? 아, 거기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예. 아니 그 BBC 방송국이 컴퓨터를 팔았다고요? 아, 예. 그 80년대 당시 그 영국에서는 그 국민 컴퓨터였어요. 그 저 ARM의 약자가 그 아콘 리스크 머신의 그 약자로 이 컴퓨터를 만든 곳이 그 아콘 컴퓨터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스의 약자로 바뀌었지만, 아무튼 이 ARM은 그 몇 년 전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가 인수해서 현재는 소프트뱅크 소유입니다. 그거 그 저번에 그 엔비디아에 매각했다고 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거기다가 또 그 ARM 중국 지사가 그 자기 멋대로 그 독립선언을 벌이는 바람에 그 지금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그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장할 노릇이죠. 아, 그렇겠네요. 예, 매각하려다가 지금 팔지도 못하고 가치도 떨어지고. 아무튼 일단 이 ARM 칩은 그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 뭐 핸드폰이나 그 태블릿 등등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인텔이나 그 AMD와는 다른 그 리스크 구조의 칩인데요. 그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그 모바일 시장의 대세가 되었죠. 아, 그 뭐 리스크, 뭐 시스크에 관한 뭐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므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리스크 구조가 이제 그 시스크 구조보다는 좀 심플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각종 커스터마이징이 수월하고요. 그 복잡한 명령어 대신 그 간결한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런 쪽으로는 효율이 좋은 반면 이제 강력한 연산 등의 기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플의 그 M1 칩은 성능으로도 그 동급 레벨의 인텔, AMD, CPU들을 능가한다면서요? 아, 예. 이것은 그 애플의 특수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요. 일단 그 M1 칩, 이거는 이제 애플 실리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일단 인텔이나 그 AMD CPU는 일종의 그 범용적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용도 및 그 다양한 부품들과 이제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거든요. 반면 그 애플은 그 자신들이 직접 컴퓨터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 호환 기종 같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다 그 애플에서만 사용하죠? 그렇죠. 뭐 90년대 중반에 그 스티브 잡스 오기 전에 그 잠깐 그 타 업체들에게도 그 호환 기종 생산하는 라이선스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지만, 잡스가 오자마자 다 없애버렸습니다. 역시 스티브 잡스답네요. 그렇죠.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호환 기종 타 OS 팔아봐야 자기 컴퓨터 판매량만 줄어드니까 사실 삽질이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애플은 그렇다 보니 그 자신들이 이제 마음 놓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OS에 그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반 범용 칩보다 성능이 더 효율적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M1 칩은 이 모든 걸 다 통합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PU, GPU, 그 램 등이 다 하나의 유닛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 SoC, 그 시스템 오너 칩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그 CPU는 그 매우 빠르지만 그 CPU가 메모리, 즉 램에 있는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연산하고 그걸 또 다시 램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보드를 통해 그 램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그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캐시 메모리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으로 이제 나눠서 처리하는 거고요. 근데 M1은 이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CPU 바로 옆에 그 램이 통합되어 있어서 그 메모리와 뭐 매우 빠른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장점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 칩을 바꾼다거나 그 램을 더 늘린다거나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컴퓨터라는 게 쓰다 보면 그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렇긴 한데 사실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또 뭐 CPU, GPU 다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되도록 인텔은 뭐 하고 있던 겁니까? 네. 인텔은 그 앞서 말했듯이 그 박현진 CEO가 그때 그 신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고 또 여러 구설수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CPU를 만든다는 것이 그 과거에 비해 좀 비교적 수월해졌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하면 되고요. CPU 설계도 이제 뭐 ARM 등의 업체의 라이선스를 사와서 뭐 커스터마이징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경쟁 업체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듣다 보니까 역시 그 이 바닥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잘 나가는 인텔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예, 그렇죠. 뭐 여전히 물론 이제 인텔이 그 서버 시장의 강세를 비롯해서 그 뭐 삼성전자와 매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뭐 잃어버린 5년 뭐 또 아니면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고요. 지금 애플의 또 M1 성공으로 인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등도 그 자신들이 직접 칩을 설계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인텔 기반 칩들과 뭐 ARM 칩 누가 더 전망이 밝냐 이런 건 뭐 자주 벌어지는 논쟁이고요. 최근에는 뭐 반도체 수급난도 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게임기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도 뭐 생산을 못 하고요. 네네. 그 확실히 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앞으로 그 인텔 계열과 ARM 계열 간의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뭐 인텔 계열은 그 시장 점유율을 점점 잃어서 그 데스크탑이나 뭐 서버 시장에서마저 뭐 ARM에게 밀릴 것이다. 아니다. 아직도 뭐 인텔 계열의 성능과 호환성은 각종 그 파편화된 ARM 계열이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40년 넘게 이어져온 그 X86 계열, 즉 그 인텔 그 계열이 뭐 단시일 내에 없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은 뭐 애플 같이 그 자신들만의 규격의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범용적인 PC 호환 기장이 그 주 시장이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이제 분야가 나뉘어서 공존해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인텔과 AMD 그리고 ARM 등의 반도체 경쟁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제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